네, 가족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경우에는 버팀목이 돼줬던 따뜻한 아버지. 워낙 애들을 아버지가 이뻐하시기 늘 때문에 가족의 매일 건강을 세심히 살피고 스스로도 저희 애들 건강 보고 싶어서 관리에 어떻게 열심이었던 공감하나. 이유는 함께 오래 행복하기 위한 평범한 바람 때문이었다고 전립선 합니다. 비대증이라고 해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보통 그런 수술들 이제 불편하시기 때문에 많이 하신다고 간단한 시술 정도라고. 전립선 시술을 위해 홀로 비뇨기과를 찾았던 아버지. 시술 직후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를 투여받았는데요. 그날 저희하고 저녁에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시술했으니까 오지 말으라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잘 하고 내일 주사 한 대만 맞고 가겠다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 같은 항생제를 한 차례 더 투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사 후 약 5분 만에 아버지는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건데요. 맞으신 지 뭐 5분도 안 되셨는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서 119를 빨리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급히 119 구급대에 신고를 했지만 병원에서 CPR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발생해가지고 저 이송을 한 건이거든요. CPR 하면서 듣고 중간에 뭐 소생이 되셨다는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병원 인계와 동시에 CPR을 중단 걸로 저희가 확인됩니다. 아버지의 심장은 결국 한 번도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영영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졌어요, 아빠가 그냥. 아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저희는 아빠를 잃었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기다리면 오실 것 같아요. 네, 가족은 갑작스럽게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환자가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온 이유가 뭔가요? 환자분은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받기 위해 비뇨기과를 방문했습니다. 항생제를 투여받은 직후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고 이내 호흡곤란과 함께 심정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사망 진단서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초기에는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환자는 투여받은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뇨기과 병원에서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판제딘이라는 1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를 정맥 주사하였습니다. 세파 계열의 항생제는 대표적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빈번하게 유발하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저희 그 코너에서도 다뤘었지만 이렇게 1차에는 반응이 없다가 다시 재투여를 받았을 때 반응이 생기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본 사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투여량이라든지 투여 속도 그리고 환자분의 면역 상태랑 연관돼서 하루 만에 급작스럽게 발생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투여 속도가 조금 빨랐을까요? 아니면 수술 당일날 1차적으로 이제 노출됐을 경우에는 수액 제제에 섞어서 이렇게 혼합해서 이제 천천히 투여가 됐는데 다음 날은 동일한 성분, 동일한 용량이 정맥 주사로 일시에 투여된 걸로 확인돼서 어느 정도 이런 투여 속도도 연관이 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런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좀 애초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투여 전에 문진을 통해서 해당 약제에 대해서 과거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사전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특정 항원에 대해서 해당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형성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유발 원인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해당 병원에서 이 차트를 살펴보면 그런 사전에 검사가 잘 이루어졌나요? 업무 기록상으로 보면 총 2차례 피부 반응 검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검사 결과도 음성, 즉 이제 해당 약제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없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성으로 나왔고 그러면 이런 쇼크가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일어났을까요? 실제 피부 반응 검사에 음성이 나오더라도 2 내지 3% 정도에서는 과민 반응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가족은 현재 피부 반응 검사가 사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차트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택한 가족.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항생제 쇼크라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나와 있고요. 반드시 알레르기 검사를 했어야 된다라고 거기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알레르기 검사를
그쪽 병원에서는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차트에도 그렇게 써져 있고요. 의무기록지에는 항생제를 투여했던 양일 모두 AST, 즉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 반응 검사 흔적으로 단정할 만한 소견은 보지 못하였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검 결과 양쪽 팔에 응급처치와 약물을 주입했을 때 바늘구멍은 보이지만 항생제 반응 검사를 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나온 것인데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네, 응급처치를 했지요. 119 불렀고요. 그다음에 맞고 있던 수액 빼고 하지만 의무기록지 상에는 응급처치 내용뿐만 아니라 쇼크 발생 이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제작진은 수차례 병원 측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걸어서 이제 들어가셨던 병원에 돌아오시질 못하셨잖아요.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도 항생제 주사를 투여를 했으면 정확하게 환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지켜봤었어야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를 방치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가족들은 해당 병원이 피부 반응 검사 여부를 차트에서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인 거죠, 변호사님? 네,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네. 차트와 부검감정서 소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이게 의무 기록입니다. 의무 기록의 내용을 보시면 7월 6일 날 항생제에 대해서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했는데 음성이 나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날에 7월 7일 날에도 또 똑같이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검감정서 소견을 보시면요. 피부 반응 검사 흔적으로 단정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 결과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피부 반응 검사는 그 팔 안쪽에다가 주사를 놓고 주사 부위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주사한 시간을 적어 놓고 20분 후에 그 사이즈가 커졌는지 또는 색깔이 변했는지 보고서는 양성 음성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주사를 맞은 뒤 2시간 이후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했을 때는 당연히 피부 반응 검사를 한 자국이 보였어야 되는데 자국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 부검 감정서 소견에 따른다면 나중에 차트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자,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피부 반응 검사가 시행됐을 걸로 보시나요? 사실 그 피부 반응 검사를 할 때는 1cc 주사기 아주 가는 주사 바늘로 네. 실시를 하기 때문에 부검 결과에는 그 작은 주사 바늘이 확인됐을까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크기가 증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최초의 수포 둘레를 볼펜으로 표시를 하는데 네. 그렇게 급작스러운 심폐소생술하고 이런 와중에 지웠을 것 같지는 않고 번째 그래도 거는? 적어도 두 번째 네. 경우는 네. 피부 반응 검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시한 네. 볼펜 자국이 확인됐을 걸로 판단이 네. 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례와 같이 이 차트에 기록한 내용이랑 또 부검 결과랑 엇갈리는 경우에 재판부는 보통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네, 부검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검 감정서 소견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박사님께서도 차트를 쭉 검토해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좀 아쉬운 점 없으셨나요? 판제딩 같은 경우에도 약품 설명서에 아예 이제 그 쇼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부 반응 검사만 가지고는 완전히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즉각적으로 이제 아나필렉스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약제라든지 장비가 이제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투여가 되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사실 의무 기록상으로는 에피네프린 투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에피네프린도 투여되지 않고 뭐 기관 내 사건을 포함한 기도 확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기 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환자를 조금 더 세심하게 그리고 끝까지 살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분쟁 차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